많은 부자들이 청소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기 싫은 청소를 마치고 나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윌리엄 맥레이븐 미 해군대장의 유명한 졸업연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성공의 비밀이 아침 침대 정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소 특별할 것 없는 내용이지만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이 밖에도 청소력의 저자 마스다 미스히로는 하우스 클리닝 관련 컨설턴트를 하며 행복한 가정, 잘 나가는 기업과 부자들의 집은 공통적으로 청소가 잘 되어 있으며 심플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몇몇 분들은 부자라고 다 집이 깨끗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부자들은 집 청소할 시간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며 청소와 성공의 상관관계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정말 청소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방 청소를 시작해야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움의 법칙입니다. 혹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언제 쓸지 모른다며 창고나 수납장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주간지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해 쌓아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적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흔히 공간은 그 사람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공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인드스쿨의 조성희 대표는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빈 공간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담배를 끊었다면 그 대신 건강식을 대체하는 등의 좋은 것들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군것질을 하는 습관 등으로 대체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비워야 채워진다는 단순한 원칙을 내 삶에서 깨달은 이후부터 모든 것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비운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청소입니다. 혹시 몇 년 전 인기 예능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종원 대표가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을 불시에 방문하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주방 청소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식당이니까 당연히 청결이 기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백종원 대표도 과거에 사업이 망하고 대청소부터 시작했다고 말한 적이 있듯이 청소는 깨끗함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유명한 밥 프록터 또한 비움의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옷장 정리를 첫 번째로 꼽았는데요. 요즘 외출을 준비할 때마다 옷장은 터질 것 같은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시점이 옷장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마인드스쿨의 조성희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옷장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입지 않는 옷을 모두 꺼내 놓는다면 새롭게 공간이 생길 것이고 그 옷장은 머지않아 새 옷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실 이 법칙은 옷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낡은 것들은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현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공간 에너지 상태는 어떤가요? 내가 미래에 원하는 모습들로 채워져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편하고 지난 과거들로 채워져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첫 번째 법칙을 잘 기억하신다면 과거를 내보내어 삶의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설레는 목표와 행복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최적화입니다. 현대인들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등의 사소한 고민부터 직업 선택과 같은 인생을 좌우할 무거운 고민까지, 이처럼 우리들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매일 헤엄을 치며 지친 하루를 살아가죠. 데니얼 제이 레비튼이 쓴 정리하는 뇌에 따르면 우리의 두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으며 결정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일이라도 결정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뇌가 지치게 되며 다음 할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정리를 통한 최적화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현 메타의 창업자 마크 주크버그는 항상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만을 입고 다니며 생전에 스티브 잡스 또한 같은 옷만 입기로 유명했죠. 그들은 정말 중요한 일, 진정으로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일에 몰입하고 그 외 나머지 것에는 최소한만 에너지를 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3천억 자산가로 유명한 메타테인먼트의 현승원 대표 또한 정리를 통한 최적화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제가 했던 거는요. 바로 정리였어요. 항상 보면요. 집 청소를 잘하고 깨끗하고 무언가 자기 관리가 깨끗한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안 필요로 하는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는요. 메타인지라 그래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요. 내가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잘 알고 어떤 문제를 모르는지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집중적으로 해요. 즉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아는 거죠. 내 방 안에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거 버려야 되고 어떤 책을 사야 되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잘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메타인지를 기르는 습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메타인지는 어떻게 길러지냐면요.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럼 계속 늘어나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내 방에서 내 집에서 이것이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를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구분해보는 거죠. 공부라고 한다면요. 내가 이것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과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필요한 것 아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메타인지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걸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잘 이룬 사람은요. 자기 주변과 정돈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걸 정리해야 될지 사야 될지 아니까 막 무작정 사지 않아요. 막 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걸 사고 안 살 걸 버리고 필요 없는 걸 치운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하루를 24시간을 사용하지만 무언가를 몰입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흔히 아침에 일어나서 약 3시간 정도가 뇌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에 대부분의 부자들은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에너지를 아침에 정리되지 않는 방에서 지갑과 스마트폰을 찾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면 어떨까요? 정작 중요한 일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찾는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뺏기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변은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1분 동안 카톡 단톡방, 문자 메시지, 사진 앨범부터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록 작은 정리이지만 최적화하는 습관을 가지려 노력하신다면 앞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몰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969년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 실행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험 장소로 허술한 뒷골목을 골랐습니다. 그곳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2대의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방치해두었죠. 이 중 한 대는 본네트만 열어놓고 나머지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만 깨놓고 두 자동차를 관찰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본네트를 열어둔 자동차에는 일주일간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네트를 열어놓고 차 유리창이 조금 깨진 상태로 둔 자동차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치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진 것이죠. 심지어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창문이 깨졌냐 안 깨졌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짐바르도 교수의 실험을 통해 어지러운 상태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웰싱킹의 저자 켈리체 회장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진짜 가난했을 때, 특히 사업에서 망했을 때는 집에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패션 잡지, 언제 샀는지 모르는 옷 등 먼지만 뒤집어 쓴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진짜 머릿속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더러운 게 나의 에너지랑 뭐가 상관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더러움이 또는 복잡함이 다른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더러움으로 인해 항상 초조한 마음이 들고 날이 갈수록 그 초조함이 심해지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실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가난할 때 그 악순환을 정말 끊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치워야지 마음이 들어도 엄두가 안 납니다. 심지어 어렵게 버렸다가 또다시 가져오기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지금 너에게 가냥 없는 것들은 좀 버려. 좀 버리라고. 친구 도움 덕분에 하나 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런 습관을 가지고 달라진 것은 내 자신의 내면입니다. 내 내면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내면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풍요로움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사업가는요, 창의력과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더 중요한지 보이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소에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있는 공간을 맑게 환기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으로 환기해도 되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인공적인 환기는 자연 환기를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매일 1분 환기를 통해 집안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동물입니다.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내가 편하게 머무는 곳이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쾌적하다면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오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통제감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제감이란 어떤 일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통제감은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취를 이루고 싶은 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만약 집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 내가 집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아닌 내가 집에 얹혀 산다는 느낌이 든다면 어떨까요? 이런 통제감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여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통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라는 통제감을 느끼며 일상을 더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통해 단순 노동으로만 여겨졌던 집 청소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 귀찮음을 떨치고 침대를 정리한다. 사소한 일이지만 나는 하루의 시작부터 이겨냈다. 첫 번째에서 이겼다면 두 번째에서도 이길 것이고 그렇게 이겨낸 경험이 쌓이면 승리는 습관이 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작고 단순한 것부터 제대로 정리를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